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전도체 맨발의 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브리핑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한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쿼년이 활동하지 않은 이래로, 자, 쿼년이 활동한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암흑전자의 발견, 이런 이슈들 있죠. 이런 이슈들, 또 이런 것들, 한국에너지공대 상전 이중 원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 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구독자분들, 지금 새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그 전 영상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계들이 쿼년이 활동하고 나서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핵심은 이제 구리가 관련돼 있는 거, 구리 도핑 관련돼 있는 거. 자, 그러한 쿼년 이후로 계속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냐,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인 거냐? 하필 쿼년 이후로, 그러니까 쿼년 이후로에 계속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쿼년의 이런 그 논문을 참고했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연세대잖아요. 지금 김구수 교수팀 님께서. 그래서 연세대에 지금 전화를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오늘 갈 예정이라서, 그러니까 꼭 잘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자결정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잘 지나가야 되는데, 전자가 빛을 머금게 되면 그 빛을 흡수 및 방출합니다. 빛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물통이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물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을 하는 거죠, 빛을.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생기면서 빛이 방출되는 거죠. 엄밀히 말을 하면.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지나가야 되는데 빛을 머금고 에너지를 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저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모든 기본은 결국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그죠?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없으면 반작용도 없는데 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떤 작용? 에너지 발생에 작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열 저항이 발생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빛 에너지라는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건데, 전자가 빛을 머금고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길이 있는데 전자가 빛을 머금고 이거를 흡수 방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길이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길이.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돼 있으면 전기가 손실 없이, 근데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다면, 차가 직선 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 걸릴 거 이거는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가 있는데 폭탄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당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결국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무슨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투자의 재능은 결국 기다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다림을 내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지만 코인도 0.1원이었던 시절이 있다고 하고요. 0.1원 기준이면 거의 100만원만 넣어도 워렌 버핏보다 부자가 되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건 정말 인류 역사상 코인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을 정도 없죠. 그거를 제가 빗대서 설명하는 게 좀 지나친 비유이긴 하지만, 좌우지간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들, 특히 암흑전자, 암흑물질, 이런 뉴스들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활동을 시작 이후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논문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AI가 사용하고 있는 게 슈퍼컴퓨터고, 우리가 모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을 통제하는 지능이 슈퍼컴퓨터고, 근데 그거를 본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상온산업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라는 거는 도전하는 존재잖아요. 화성을 가려고 하고 최초로 멀티플래닛 스페시스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도전들이 결국 이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자연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화를 하는 것조차도 보이지도 않는데 멀리 있는 상대에게 전파를 타고 그 주파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거. 목소리가 전달이 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유선으로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다. 그게 올해 우리가 익숙해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호상압 초전도체는 이전 문명의 발달에 비해서 더 대단하지만 사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겪었었던 산업혁명이나 뭐 여러 가지 핸드폰, 어떤 그 무선 통신, 인터넷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는. 다만 원래 새로운 게 나올 때는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기존의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거를 할 때는 항상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고, 그 역사가 저는 통계 확률적으로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각도 실험 검증 연구를 했다면 이때 결정체를, 이때 방막에 대한 노하우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상용화에 대한 단계가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석배 대표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도 국립연구소의 아나와 신의 아들 그리핀 박사님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와나 인도 국립연구소, 그분인지 아닌지 다른 분이신 것 같네요. 아와나. 자, 네이처가 자신의 실험을 그들이 컨셉에 맞추느라 마음대로 예곡 인용했다며 8월 중순에 네이처 기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근데 결국 네이처지에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긍정이었죠. 부정 긍정을 번복하다가 결국 긍정으로 끝났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동적 안정성이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고 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처지 그거를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결맞음이죠. 결맞음. 상전이어 결맞음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오브 피직스 미물리학협회 산하의 미물리학회, 아메리칸 피지컬 소사이어티와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 긍정 동료평가 논문들 억셉하여 학술지에 등재됐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이 어렵거든요. 참 처음이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본력과 기술, 인력, 노하우 축적, 백업과 서포트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전기, 전화, 전파, TV, 인터넷, 컴퓨터, 우주망원경, 텔레스코프 뭐 이런 여러 것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좀 지금 최근에 보는 건 또 완전히 또 엄청 선명하잖아요. 근데 결국 말도 안 돼. 지금이겠어 설마 그렇게 생각할 때 항상 그건 매번 마주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것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신기하지 않겠죠. 거부감이 없겠죠.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저항감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 마음의 심리라는 게 이제 마음의 이치잖아요. 그것도 이제 물리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문명은 마찰 저항을 제로화 시키지 않든 초전도성 물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초전도성 물질이 중심값에 몰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압축시켜갖고 핵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개념과 원자 핵이라는 개념 안에서, 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는 강남에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부는 뭐 아니겠지만 뉴욕에 있잖아요. 전 세계 부자 10%가 나머지 90%보다 돈이 많을 거예요. 그 미국 부자 10%, 그 미국 부자의 10%가 전 세계에 있는 부자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 소수 거기에 좀 몰리게 돼 있는 것이 물리학, 이거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결정체를 만들어서 그대로 입히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원자 핵 부근에 있는 초전도체를 오려내가지고 전자제품에 방막 형태로 씌우든지 파우더 가루 형태로 뿌리든지 하자는 얘기지, 얘를 그대로 결정체로 쓰자는 게 아닌데 마찰 저항을 완전히 0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저항이 생길 수 있겠죠. 저항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이것이 과학에서 이론으로 싸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어그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가 뭐냐, 얘를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전기 저항을 줄이는 거냐, 이 설정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상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단타를 작지나마 제가 단타 좀 자신 있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은 신성 델타테크 정보 실시간 공유 하실 분들, 물고기 잡는 방법 배우실 분들, 그리고 핵심 주도주 잡아가실 분들,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 함께 좋은 투자 무료 체험 해보실 분들은 상기의 연락처로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어떤 메시지라도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초전도체 시작할까 합니다. 자, 브리핑 요이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막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디오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